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정의연 윤미향 씨를 향한 폭로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그리고 여당은 해당 폭로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하는 정치적인 공세인 듯한 그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동조를 하실지 제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식의 폭로 자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론화가 됐던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야당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식의 폭로 자체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여당은 그렇게 끊임없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애써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런 식의 말을 쏟아내 왔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뭔가 증언들이 나오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치 기억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 할머니들 자체를 마치 적폐라고 몰아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인이 된 고민정 씨와 그리고 이수진 씨가 해당 지금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고민정 씨는 이번에 서울 광진을의 당선자가 되었는데요. 상대 후보는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네요. 광진을 승리는 민주당의 팀워크 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팀워크 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라는 것인데 누구한테 요청을 한 것이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들한테 자기가 직접 이제 요청을 드렸다라는 거죠. 글쎄요, 저는 저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정치인이 저런 것들을 저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정말 저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막상 지금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양정철이 됐건 임종석이 됐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거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과 이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고민정과 이수진 씨가 이번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미향 논란은 진실을 왜곡하려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가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인 평가,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비판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줏대가 없고 철학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이념과 사상으로 묶어가지고 뭉개뜨려 버리고 있는 것이고, 비판 자체를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 입장문을 보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한 것이, 이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입장문을 표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번에 서울 동작을 해서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죠. 이수진 씨는 공공연하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농단, 저들이 주장하는 그 사법농단의 가장 핵심 골자가 뭡니까? 바로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거예요. 피해자 할머니랑 제대로 상의하지도 않고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졸속으로 일본과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냐, 그거 자체가 사법농단이라고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사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죠. 그리고 애당초 지금 이수진 씨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것이 맞냐,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나왔습니다. 요컨대 이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후보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당시 증언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이 후보가 양승태 행정처와 긴밀한 관계였음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컨대 이 후보가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도 나왔죠. 뿐만 아니라 양승태 행정처의 고위 간부였던 이전 위원, 그 이전 위원의 업무 수첩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까? 이수진 생일, 이수진 상담, 이수진 연락, 이수진 수고비, 이런 말까지 나온다라는 거 봤었을 때 도대체가 양승태의 지금 피해자가 맞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총선 당시에도 정말로 당신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슨 사법농단이라고 자신들이 부르는 거에 피해자가 맞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명을 못했었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법정서 진실을 밝힐 것, 이런 입장을 보였던 이수진 씨가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이 당선인 측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당선인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수진 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규진 전 위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이에 이규진 변호인 측은 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접속사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수진 씨의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규진 씨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 이에 그 변호사들이 자신에 대한 증언 신청을 취소를 한 것이고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도대체 이수진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는가?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이규진 씨 측에서 해당 문건의 속성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수진 씨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취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수진 씨가 암시를 했던 것처럼 이규진 씨 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그냥 취소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고민정 씨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지난 30년간 정의연이 해온 노력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의연이 서로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죠. 글쎄요, 지금 저 성명서에 고민정 씨와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정의연에 대한 의혹과 그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10억을 기부받아가지고 쉼터를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를 펜션처럼 사용하다가 돌연 반값에 매각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 안성시 금감면 상중리에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지어진 곳이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쉼터에는 7년 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미향 씨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워크숍을 거기서 지금 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1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모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기부를 했을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10억 원을 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미향 씨가 거기서 지금 워크숍을 열고 무슨 뭐 펜션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교회 무슨 뭐 행사 같은 거를 거기서 하고 있고 이런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 10억 원이라는 돈을 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민정 씨와 이수진 씨는 이것을 과연 작은 실수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장례비와 관련된 문제도 쏟아지고 있죠.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750여만 원을 장례 지원에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사망을 한 피해자 할머니가 5명인데 그럼 어림 잡아가지고 피해자 할머니 한 명당 150만 원을 받아야지 맞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정의연 측 여자 직원 2명이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줬고 윤미향 씨는 원래 안 온다고 했다가 진선미가 온다고 하니까 진장관 따라 같이 와가지고 당사자가 봉투를 줬는데 5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온다라고 했다가 진선미 장관 온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돈 봉투 5만 원 지금 줬다. 이런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윤미향 씨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문재인도 사과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왜?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에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그리고 휠체어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이 윤미향 씨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또 손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할머니가 누굽니까? 곽예남 할머니예요. 저렇게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무슨 막 오찬을 하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모습이 사진으로까지 찍혀가지고 언론 보도까지 됐는데 정작 지금 저 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유족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장례비로 25만 원밖에 안 줬다라는 거잖아요. 곽예남 할머니의 유족이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유족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국가에서 돈 받는 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건 정의연의 설립 취지에 대한 뭘 이해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할머니들 생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청와대로 부르지 말든지 오찬을 하지 말든지 휠체어를 끌어다 주지 말든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언론화를 시키지 말든지 그랬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다 언론화를 해놓고서는 지금 뭡니까? 그 당사자 할머니의 유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고 장례비로 지금 25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15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인데 재무제표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기부금을 다 모아놨는데 어디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도대체? 문재인이 사과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고민정 씨와 이수진 씨도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작은 실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친일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과연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